네, 어젯밤부터 시작된 산불이 여의도 면적보다 큰 산림을 불태우며 동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부에서는 피해 지역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과 진화 이후 복구 대책 그리고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어제 얘기 나눌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산불이 번질지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참 화막을 휩쓸고 간 이 강원 지역의 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알려진 그 지역의 경제적 피해 상황은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산불이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재난관리본부의 추계로 볼 때는 농가 피해만 약 한 52억 정도 되고 있어요. 예. 그 밖에 지금 산림은 과연 어느 정도 탔는지 이건 좀 더 추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밖에 이제 관광객이 오지 못한 관광객 예약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출자바 100억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피해보다도 더 큰 것은 사실 이게 불이 갖는 심리적, 특히 밤에 불타는 이 심리적 공포, 이거로 인한 그 국민들의 이 공포감이나 이 위기감 이런 것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태는 우리 건국 이후에 그 산불 중에서도 상당히 큰 산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꽤 큰 산불에 속하는 경우인데 과거에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산불이 난 경우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은 어땠고 또 복구 비용은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도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우리나라의 산이 건국 이후에는 초기에는 사실 산이 제대로 나무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더라도 상당히 지역적이었는데 6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조림을 해서 울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부터 간혹 이제 산이 터지게 했는데 지금 CG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로 이 동해안 지역,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근자에 일어난 것으로 국민들 기억에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2005년 이 낙산사를 태운 그 사건이죠. 당시에 노무현 정부였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 산불의 규모보다도 어제 밤사이의 산불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라서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 이제 개념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쭙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재난 지역 지정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이렇게 주문한 상황이고 국가 재난 사태는 이미 선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은 어떻게 다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둘 다 이제 국가 재난안전법상의 그 비상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데요. 그러나 둘은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얼핏 일반 국민들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우선 지금 선포돼 있는 것은 국가 재난 사태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발령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국가 재난 사태가 어저께 발령이 됐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좀 초기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느냐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국가 재난 사태는 문자 그대로 이 디자스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저 재난 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공무원을 동원할 수 있고 또 특정 지역의 출입을 차단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현장에 가서 또 강요들에게 당부한 것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해달라. 빨리 적극 지시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은 한마디로 저건 돈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에 우선적으로 피해 지역을 피해 상태를 복구하고 또 수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세금 내는 기간을 늦추고 또 보험금, 자동차 보험금, 각종 공과금 금액을 깎아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이 국가 재난 사태보다도 요건이 더 까다로운 것은 저건 대통령 발동이고 국가 재난 아침에 했던 국가
재난 사태는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발동한 겁니다. 그만큼 특별 재난 지역이 더 높은 건데요. 저건 예. 왜 그러냐면 돈을 대주게 되면 예. 사실 저건 정부의 돈이라기보다는 다른 국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이른바 환난 상휴의 정신으로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예. 그렇게 판단이 돼도 그 도와준 것만큼 다른 지역에 경제적 부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국민적 컨센서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저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예. 관건이고 사실 해당 이재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제일 보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시민 보장보험이라는 것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고 산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이걸로부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저 시민 안전보험을 비롯한 이제 재난보험의 필요성이 예.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한 번씩 더 강조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은 그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이 통계학적으로 그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을 보장해주게 되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예. 네. 그러나 또 이것을 보장 안 해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산불 사태 또는 지진, 태풍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그 피해자는 너무나 참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시민 안전 보장, 사회 안전체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보험사에서 스스로 저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좀 부담을 해서 예. 그 보험사에게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반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놨어요. 예. 우리나라 저 도입한 지 10여 년이 좀 채 못 됐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매우 이 보험 가입 실태가 낮습니다. 이번 이 산불 지역에서도 동해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고성이나 속초보다는 조금 적은 편이에요. 예. 거기면 가입이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전혀 가입이 안 돼 있는 또 상태예요. 그렇습니까? 예. 아.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거를 어떻게 환난 상율의 정신을 어떤 위난이 생겼을 때 전 국민이 공통으로 부담하면서 또 평상시에는 그만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저런 사회 안전장치의 사회 보장 보험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느냐. 예. 그것이 우리 경제학도들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경제적 지원과 더해서 좀 경제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참고할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과거에. 예, 그렇습니다. 이 재난의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예. 사실 족보가 그렇게 세게 있지는 않은 예. 경제학의 비주류 학문인데요. 예. 이거 좀 관심을 받고 젊은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죠. 자, 재난의 경제학. 재난 상황에서의 경제적 효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예. 우선 가장 큰 경제학은 저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방을 어떻게 잘하느냐. 예. 이번 사건을 보면서 책임을 묻는 것 이전에 이번 사건에서 어디서 원인이 생겼느냐, 화재의 원인이. 예. 그걸 잘 따져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현지에서 지금 뉴스가 한전 변압기에서 이 화재가 생겼다라는 예. 뉴스가 나오다가 한전에서 그거 아니다. 그러다 이제 전선이 예. 어떻게 누전이 됐다 이러는데 어쨌든 사람이 만든 전기선에 의해서 전기선이 이 화재의 빌미를 줬다면 예. 이것은 크게 보면 자연적 재앙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고를 잘 안 내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가장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를테면 산속으로 전선이 지나갔을 경우에는 예. 그 주변에 나무를 다 파내다든지 그 부근에 일제히 철이나 또는 그 세멘트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 예. 초기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예. 나무 위로 전선이 지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또 변압기를 설치했다면 그 변압기 주변은 콘크리트로 장치를 해서 변압기가 터지건 아니면 어떤 상태가 돼서 불이 옮겨 붙지 않아야 된다. 예. 그런 관점에서 재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서 이 산을 지나가는 전선 다시 한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자, 두 번째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예. 피해자들을 좀 바로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어저께 밤사이부터 오늘 아침 정부 대난다책본부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 이 관료들이
앞장서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군 비상식령까지도 움직이고 예. 뭐 그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체계 있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재민들을 예. 학교 강당에 예. 주르륵 이렇게 재우는 예. 이런 방법에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셨죠. 그 이재민들을 공공기관의 연수시설로 좀 한번 확대해보라. 연수원들이 이제 비어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와 동시에 자, 어차피 그럼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를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냐. 이게 예. 또 재난경제학의 중요한 과제 대상이에요. 예. 예.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재 역사 중에 가장 아마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 있는 게 예. 부산역 화재 사건일 거예요. 원래 초량에 있던 부산역이 이 부부싸움, 호롱불 부부싸움보다 여기 다 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역을 다시 만들면서 주변을 잘 개발을 했거든요. 예. 자, 또 광화문에 가면 세종문화회관 있죠. 예. 그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1972년인가요? 그 자리가 서울시민회관인데 그 자리에서 MBC 10대 가수왕 사건을 하다가 불이 나서 거기서 무려 1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 예방이 우선이지만 어차피 불이 났다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썰어내는 비용은 좀 줄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이미 불탔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개발, 재건축을 잘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강원도 산악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 같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난의 경제학까지 오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리 좀 잔불이 잘 진압이 돼서 완벽하게 진화가 되기를 저희가 좀 기대해 보고요.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